2019년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K-드라마 팬을 만들어낸 드라마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미국 포브스는 현빈과 손예진이 자랑하는 1급 케미스트리라고 표현했고 영국 BBC는 사랑의 불시착, 남북 로맨스를 실현시킨 탈북민이라는 기사로 드라마를 극찬했습니다. 미국 컨버세이션은 남북 분단을 넘은 한국 드라마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미국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썼고 미국 정치 매체 디플로맷은 국경을 넘나드는 한국 드라마가 정치적 위기를 넘기다라는 기사에서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의 삶을 재현하는 것은 매우 큰 정치적 위험을 하는 치밀한 과정이었다고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을 인간적으로 그려낸 스토리가 격리 기간 동안 미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미국 타임즈는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최고의 한국 드라마로 이 드라마를 꼽았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라 리퍼블리카는 사랑의 불시착, 두 한국과 국경을 넘은 감정이라는 기사에서 이탈리아까지 강타한 드라마의 인기를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해외 반응은 계속 이어져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선정한 반드시 봐야 할 글로벌 시리즈 추천작과 포브스 선정 2020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팬데믹 격리 기간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넷플릭스 드라마에 꼽히기도 했는데요. 미니애폴리스에서 활동하는 작가 바바라 터틀 역시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한국 문화로 빠져들었고 K-드라마가 내게 불시착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문화가 어떻게 미국을 바꾸는지 자세히 썼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넷플릭스의 추천 드라마를 스크롤하다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희한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여성 사업가가 패러글라이딩 중 강풍에 밀려 국경을 넘어갔고 북한의 장교가 그녀를 신고하지 않고 도와주기로 결정한다는 줄거리 소개가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라니 많은 사람들을 한국 드라마에 입문시킨 이 걸작을 나도 보게 됐습니다. 나는 드라마와 코미디를 절묘하게 접목시킨 스릴 넘치는 줄거리에 빨려 들어갔고 16부작의 이야기를 팝콘처럼 먹어치웠습니다. 1년 뒤 나는 22편의 한국 드라마를 섭렵했습니다. 그중 많은 작품이 사랑의 불시착처럼 나를 중독시켰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멋진 서사를 가졌으며 지혜와 성장, 가족, 우더른에 대한 존경을 전달하되 섹스나 폭력 요소는 적습니다. 주인공들은 고통과 가난, 이별, 불의 혹은 좀비 팬데믹을 겪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결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 드라마를 마치고 나면 나는 희망과 행복을 느끼고 더 현명해진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K-드라마를 만드는가? K-드라마란 한국의 텔레비전 시리즈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특히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보통 16편으로 구성되고 한 편은 1시간, 주로 한 시즌으로 끝나기에 한 시즌의 이야기 전체를 끝까지 볼 수 있는 점을 좋아합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한국 최고의 작곡가와 가수들이 참여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데프나 주루 교수는 한국 드라마에는 성공 요소가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 아름다운 음악, 기분 좋은 메시지가 그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보기 전까지 나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곤 K-팝이란 용어와 BTS의 이름뿐이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폭발은 종종 젊은이만의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상당수의 팬이 나처럼 50대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기술적으로 훌륭하지만 보고 나면 공허해지는 미국 드라마에 지쳤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어려운 시기에 치유제가 되어줍니다.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같은 아줌마와 아저씨,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레딧의 대형 K-드라마 그룹에 50대 이상 팬들의 생각을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겨우 몇 명만 대답할 줄 알았는데 150개 이상의 깊이 있고 열광적인 댓글이 달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에 사는 52세 스티브는 한국 드라마가 무겁고 냉소적인 서구 드라마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남긴 공백을 메워줍니다. 그는 또한 지나치게 감상적이지 않으면서 위로가 되는 드라마가 좋다고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은 70대 후반인 부모님이 퇴직 후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 친구들에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브레이킹 배드나 덱스터 등 반사회적 영웅을 등장시키는 당시 미국 드라마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감동적이고 보편적인 주제. K-드라마는 로맨스, 코미디, 로코, 스릴러, 삶의 단편 드라마, 역사, 법률, 의학, 공상과학, 공포 등 모든 장르에 등장합니다. 여기엔 설교하지 않지만 온전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
사랑의 힘, 정직, 성실, 인간애와 사회의 가치 등이죠. 랭귀지버드의 한국어 수석 컨설턴트 신하 도지어 박사는 한국 드라마에는 강력한 순수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순수는 국가적 정체성보다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 이상주의적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약자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는 이야기에 기쁨을 느낍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더른에 대한 공경과 여성의 관점. 서구 시청자로서 나는 한국 드라마에서 어른들이 갖는 역할과 그들이 받는 존중에 감동을 느낍니다. 극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힘든 시기를 겪는 주인공을 기꺼이 붙잡아줍니다. 나빌레라에서 70세의 할아버지가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발레를 시작합니다. 그의 24세 선생님은 세계 무대에 오르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지해주며 두 사람은 함께 꿈을 이룹니다. 한국 드라마 작가 대부분이 여성이며 많은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건강한 남성관을 좋아합니다. 남성 주인공들은 부드럽고 다양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여성 주인공이 남성 주인공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로맨스는 아주 천천히 전개되어 서구 드라마처럼 2편에서 배드신이 나오는 대신 12편에서야 겨우 손을 잡지만 그 장면이 더 강렬합니다. 스릴러에서 남자와 여잔 말 그대로 서로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보편적인 것의 특수성. 많은 해외 시청자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폭넓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팬덤은 세대 간에 공유됩니다. 테네시주 마운트 줄리의 제사는 리사 크레이그는 한국을 알게 되면서 K-팝과 BTS를 좋아하는 딸들과 세대를 뛰어넘어 관심을 공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크레이그와 딸 첼시는 올해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구경하고 한식을 먹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여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인디애나주 크기의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비즈니스와 기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렇게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데프나 주루 교수는 한국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나 석유가 없기 때문에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창의력과 독창성에 의존하는 국가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교육열 역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주루 교수는 한국이 오늘날 경제와 정치, 문화의 핵심 열쇠를 쥐었다고 말합니다. 작품의 높은 수준. 무엇보다도 한국 드라마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루이지애나주 오필루서스의 랜디 벌리는 한국 드라마의 장점을 길게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과 인물들에게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다 보면 마지막에는 환호하며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역경애직면할 때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사랑과 주변 사람들이 선사하는 치유의 힘에 있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K-드라마가 주는 치유의 메시지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주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